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0월 30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0월 29일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3,565명 추가된 400만 4,048명, 사망자 수는 89명 추가된 13,701명, 회복자 수는 3,985명 추가된 32만 9,77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율 소식입니다. 베트아은행 27일 오후 4시 기준 US달러 살 때 14,635루피아, 팔 때 14,67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6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무함마드 탄신일을 맞아 이번 주 쌀, 닭고기, 소고기, 계란, 방황메라, 마늘, 짜배, 식용유, 설탕의 전반적인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시나붕 화산이 29일 오전 7시 52분 분화해 화산 분출 구름이 2km 거리까지 퍼졌습니다. 시나붕 화산 감시소는 분화구에서 동쪽과 남동쪽 2km까지 뜨거운 구름이 퍼졌고 높이는 1.5km 정도로 관측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주민과 관광객은 기존 3단계 경보에 따라 시나붕 화산 정상 반경 3km 이내, 남동구역 5km 이내, 북동구역 4km 이내 접근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산 분출 구름은 화산에서 분출한 습기와 작은 입자로 구성된 구름으로 일반 화산재보다는 입자가 작습니다. 해발 2,460m의 시나붕 화산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120여 개의 활화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난당국은 작년 5월 시나붕 화산의 경보단계 1에서 4단계 중 가장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춘 뒤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시나붕 화산 분출로 2014년에는 16명, 2016년에는 7명이 숨졌습니다. 시나붕 화산은 올해 8월 10여 차례 잇따라 분화해 주민들이 긴장했습니다. 8월 연쇄 분화 당시 7개 마을이 화산재에 덮여 농사에 큰 손해를 입었고 화산재 때문에 정난운이 형성돼 자갈 같은 우박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무함마드 탄신일을 맞아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닷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휴와 옴니버스법 반대 대형 시위, 지방선거 운동 영향으로 연말까지 인도네시아의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중보건전문가협회의 전염병 학자 에르마완 사푸트라는 이번 닷새 연휴와 대규모 시위, 최대 규모 지방선거로 접촉이 늘면서 연말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100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역학자 디키 부디만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보면 긴 연휴 뒤 확진자가 평균 30%를 증가했고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8월 연휴 뒤 30%가 늘었다. 시위와 이번 연휴 때문에 정부가 확진자 무리를 알아채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규모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공고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지난 8월 17일 독립기념일 연휴와 같은 달 20일에서 23일 이슬람 설 연휴가 지난 뒤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넘겨 준봉쇄에 해당하는 규정을 한 달 동안 다시 적용했었습니다. 이달 5일 의회가 조코위도도 정부가 마련한 옴니버스법을 통과시킨 뒤 자카르타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학생, 시민 환경단체가 계속 시위를 열다 보니 시위대와 군경, 이들 가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9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는 9명의 주지사와 시장 37명, 224명의 군수를 뽑으며 유권자 수가 무려 1억 500만 명에 달해 선거운동, 투표 과정의 폭발적인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레트노 마르스티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주장은 불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적 주장에 맞서 주권을 지켜내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레트노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이 존중되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인도에서 중국은 민주주의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했고 스리랑카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약탈자라고 칭하며 비난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은 불법적으로 남중국해를 군사화했고 이웃나라의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며 이 지역에서도 중국은 무법적이고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들어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 물동량이 연 5조 달러에 달해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해역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룡의 후예로 알려진 코모도 왕 도마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3,000마리 가운데 1,000마리의 인식칩을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환경부의 천연자원생태계 총괄국장 위라투노는 15년 동안 코모도 국립공원에서 개체수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며 2018년에는 2,897마리, 2019년에는 3,022마리로 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모도 왕 도마뱀 1,000마리에 이미 인식칩을 심어 개체수 증감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위라트노 국장이 이처럼 인식칩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코모도 왕 도마뱀 개체수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은 최근 링카섬 쥐라기공원 개발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쥐라기공원 프로젝트는 관광객이 코모도 왕 도마뱀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전망대와 데크, 안내소, 숙박시설을 짓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사를 주도합니다. 지난 주말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트럭과 마주한 코모도 왕 도마뱀 사진이 트위터 등을 통해 퍼졌습니다. 누가 원본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사진은 코모도 왕 도마뱀의 서식지를 인간이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코모도 구하기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벌였고 리조트 개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에 36만 5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모도 왕 도마뱀의 멸종을 막겠다며 최소 1년 이상 코모도 섬 출입 폐쇄나 1,000달러짜리 연간 회원권을 도입으로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인 구직 일자리 사이트인 잡스트리트는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 구직자가 2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잡스트리트의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일반적으로 채용 한 건에 대한 구직자는 약 400명이지만 지금은 800명으로 늘어났다. 수천 명이 지원한 채용건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채용 사이트의 조회수가 11% 증가했으며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이뤄진 4월에서 6월에는 방문 건수가 3억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구인 건수는 작년 4월에서 5월에는 약 3만 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8천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회적 제약이 완화되고 있어 9월 구인 건수는 약 2만 건에 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업계는 고객 서비스 관리 관련 업무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5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0월 30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